지난달 29일 훈련 도중 순직한 해군 대잠 해상 초계기 P3CK 승무원 4명의 연결식이 어제 오전 경북 포항 해군 항공사령부에서 해군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양용모 해군 참모총장은 이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바다를 굳건히 지켜내고 유가족을 끝까지 보살피겠다고 추모했습니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제22차 아시아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미국 의원단과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실장은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미국 의원단은 미국의 모든 군사적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전반기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이 마무리된 가운데 지원율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지원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여성 지원율이 2.85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과 해군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을 뒤로한 채 우리 곁을 떠나간 소중한 전우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고 박진우 중령, 고 이태훈 소령, 고 윤동규 상사, 고 강신원 상사. 오늘 우리는 비통한 심정으로 이들과 영원한 작별을 고해야 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훈련 중 추락사고로 순직한 해상 초계기 승무원들의 연결식이 어제 오전 해군 항공사령부 강당에서 엄수됐습니다. 해군은 민간군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하얀 국화꽃에 둘러싸인 영정 속 청년들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이들을 쉽게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고 박진우 중령과 이태훈 소령, 윤동규 상사, 그리고 강신원 상사까지 초계기 추락사고로 숨진 해군 장병들의 합동 연결식이 거행됐습니다. 이들을 떠나보내는 길, 동료들은 추도사를 읽으며 눈물을 삼킵니다. 해군장으로 엄수된 연결식엔 유가족과 해군 참모총장, 부대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순직 장병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고인들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과 영천호국원에 나눠서 안치됐습니다. 군은 훈련 중 순직한 고인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1계급 진급을 추서했습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바다 위 하늘에서 가장 멋진 평온의 비행을 하십시오. 해군 해병대 장병들이 마지막 경례를 올립니다. 편히 잠드소서. 사고 원인 조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해군은 사고 항공기 잔해를 해군 항공사령부로 옮겨 민간 전문 인력과 함께 정밀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른 항공기들의 이상 유무도 확인하는 한편 사고가 난 P3C 초계기에 대해 특별 안전 점검도 실시합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2차 아시아안보회의가 사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회의에선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 위협을 강조하며 아시아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를 요청했습니다. 안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0일부터 사흘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회의. 회의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증액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So it doesn't make sense for countries in Europe to do that while key allies in Asia spend less on defense in the face of an even more formidable threat, not to mention North Korea. 그러면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 타이완 침공 준비를 지시했다며 중국의 위협이 즉각적이고 실질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나토 기준으로 국방비를 언급하며 GDP 대비 5% 수준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을 향해 국방비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미 의회 대표단을 만나 주한미군 28,500여 명의 현 수준 유지 필요성을 재강조했습니다.
조 실장은 한미연합방위태세는 대북 억제력의 핵심이라며 미 의회가 주한미군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지속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조선과 방산 그리고 AI 등 미래 협력을 위한 입법 지원과 국방상호 조달협정 체결 등 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에 미 의회 대표단은 의회 차원의 지지를 약속하며 불법적인 러북 협력에 대한 우려와 한미가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PN 뉴스 안지현입니다. 육군 2포병여단이 장사거리 포탄을 쏘아 올리며 화력 전투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강도 높은 실사격으로 대응 태세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신소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탄의 굉음과 함께 천지가 진동합니다. 육군 2포병여단 명성포병대대가 적 도발에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실전 상황을 가정한 장사거리 포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에는 K9 자주포 6문을 비롯해 장비 20여 대, 장병 80여 명이 참여해 총 32발의 포탄을 정확히 탄착지에 꽂으며 백발백중의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항력을 줄인 극폭탄과 HE BB탄을 활용해 최대 40km 밖까지 정밀 타격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장사거리 사격을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중동부 핵심 화력으로서 앞으로도 완벽한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대대는 훈련 전 3단계 장비 점검과 조중 감사, 탄약 기술 검사에 이어 사격 절차 예행 연습까지 진행하며 실전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부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장사거리 정밀 사격 능력을 점검하고 즉각 대응 가능한 화력 대비 태세를 공고히 했습니다. KPN 뉴스 신소진입니다. 국군 의무학교에서 연합 의무종합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된 훈련에선 국군과 미군이 똘똘 뭉쳐 완벽한 의무지원 작전을 펼쳤습니다.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I know, it's okay, buddy. It's okay. I'm gonna give you some pain medicine after this. You feel a lot better, okay? 274. Do you need water? 274. Said he wants to go home. Oh, 217 years old? He It's wants to okay, go me home. too. You'll go home soon. It's okay. Did you get all their information? 동공이 풀린 채 허공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우리 장병을 미군 장병이 진정시키고 Hey, you. Hey, we need a leader right now. We need to get him out of here. We need to go to the helicopter medevac. Hurry up. 심각한 부상을 입은 장병도 후송합니다. 국군 의무학교는 미 사단 의무요원과 함께하는 한미연합 의무종합훈련을 가졌습니다. 이번 훈련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시행하는 한미 연합 의무 종합 훈련으로 한미 의무 요원이 한 팀이 되어 긴급 환자에 대해 의무성 항공기를 활용, 후송하는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공중전력이 사용되는 의무학교 훈련에 메디온이 투입된 건 이번이 최초입니다. 응급처치 물자와 장비를 교차 활용하며 서로의 대응 체계를 실전처럼 맞춰보는 방식으로 훈련이 확장된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The ability for our service members to adapt and to join our TC3 protocols together has created an environment where U.S. and Korean service members can treat appropriately and timely across all domains of infrastructure that we may have to deal with. 상황에 몰입하며 미군과 함께 훈련에 참여하면서 임무 수행 절차나 처치 물자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차이를 체감하고 서로 배우며 협력할 수 있었던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의무학교는 이 같은 공조가 강력한 시너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훈련을 더욱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1 더하기 1은 2죠. 한국, 미국 두 국가의 장병들이 함께한 두 번째 훈련은 서로를 더 가까이, 자세히 이해하는 두 배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집중호우에 간만조까지 겹치며 유실지뢰와 미확인 폭발물의 위험이 커졌는데요. 육군 1공병여단 상승대대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유실지뢰 탐지 작전에 나섰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산책과 자전거 통행이 잦았던 대덕 생태공원 일대가 지뢰 탐지 작전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중호우와 조수간만의 영향으로 유실지뢰 가능성이 제기되자 육군 1공병여단 상승대대가 지뢰 탐지 작전에 돌입한 겁니다. 현장에는 신형 지뢰 탐지기인 PRS-20K와 방탄 소형 굴삭기 등 첨단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장병들은 그동안의 작전과 훈련의 성과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작전 지역을 선정하고 작전 지역에 대한 예초, 지뢰 탐지 및 제거를 하여 내 이웃과 우리 마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양시는 안전 펜스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현장 요원을 배치해 작전 지역 접근을 차단하는 등 민군 협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부대는 이번 달 초까지 훈련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올해 상반기 학군사관 후보생 ROTC 지원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지원율이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인 건데요. 남성 지원자는 155%, 여성 지원자는 285% 증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는 올해 전반기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에 12,070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6,259명보다 1.9배 늘었습니다. 지원율 역시 1.7대 1에서 3.5대 1로 상승했습니다. 지원자 가운데 남성은 57%, 여성이 43%로 집계됐는데 지원율이 각각 155%, 285% 증가했습니다. 지원율이 가장 높은 곳은 육군입니다. 2,875명 모집에 11,194명이 지원하면서 3.9대 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최종 지원율인 2.3대 1보다 높습니다. 공군은 319명 모집에 590명이 지원했고 1.8대 1의 지원율을 보였습니다. 해군 해병대는 236명 모집에 지원자 수가 286명, 지원율은 1.2대 1로 나타났습니다. 학군 사관 후보생 지원율은 지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졌는데 지난해부터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학군 후보생에 대한 장려금 인상과 지원 절차 간소화 등 제도를 개선하였고 홍보 매체 다양화, 입학 시기와 연계한 조기 홍보 등 체계적인 모집 홍보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학군 사관 후보생 단기 복무 장려금을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학군 생활 지원금은 월 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각각 올렸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육군 부사관학교가 군생활을 마무리하는 원사들을 대상으로 전역식을 진행했습니다. 전역자들은 부사관학교에서 군생활의 시작과 끝을 성대하게 장식했습니다. 백재훈 기자입니다. 30여 년의 군생활을 마무리한 오늘의 주인공들이 박수와 함께 입장합니다. 육군 부사관학교가 진행한 육군 원사 전역식의 현장. 그동안의 군생활에 대한 소감을 말하는 시간이 이어지고 저희 가족에게 가장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위해 그동안 희생했던 가족을 생각하며 가슴이 먹먹해지고 이야기를 듣던 가족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이번 행사는 군생활을 마무리한 원사들이 자긍심과 명예 속에서 제2의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정말 너무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앞으로 군대 생활하면서 못했던 것들 그런 거 이제 하나하나 버킷리스트 작성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부사관학교는 부사관에게 군생활의 고향이자 기준, 심장인 만큼 군생활의 시작과 끝을 함께한다는 데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최초로 원사 전역식을 갖는 건 부사관의 전통과 명예가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 중심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앞으로도 매달 원사와 30년 이상 복무한 상사를 대상으로 전역식을 정례화해 부사관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여간다는 방침입니다. 부사관의 삶을 시작한 이곳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축하 속의 군생활을 마무리한 4명의 원사들은 국토방위의 영웅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이었습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육군 인사사령부가 계룡대 대강당에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임관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행사에서는 장교 12명과 부사관 35명 등 총 47명이 임관했습니다. 재임관자 가운데에는 병복무부터 이번 재임용을 거쳐 4번째 군생활을 시작하게 된 장병부터 남편이나 아내가 현역으로 복무 중인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제도는 지난해 제도 개선 이후 올해 지원자와 선발 인원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해 군의 인력 운영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이 K리그1 2025 17라운드 홈경기에서 8기 선수들의 저녁기념식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은진 기자입니다. 어제 진행된 저녁기념식 행사에서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 8기 12명의 선수들이 그간의 군생활에 큰 힘이 되어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팬들도 저녁식을 축하하기 위해 직접 만든 플래카드와 저녁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경기 후 시작된 행사는 기념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선수들에게 활약이 담긴 액자와 기념보드를 선물하고 사연을 통해 선정된 팬을 대상으로 선수들이 준비한 꽃신도 증정했습니다. 이어 저녁 선수 전원과 함께하는 프리허그 이벤트도 가졌습니다. 한편 국군체육부대 남자 축구팀은 수원 FC와 17라운드에서 후반 31분 박상혁 상병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후반 43분 정승배에게 실점해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승점 25점으로 5위를 유지했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국군 체육부대에 입대해 강인한 군인 정신을 겸비한 스포츠맨으로 거듭나는 선수들을 연속으로 만나보는 송 기자의 챔피언십 포인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몸이 부서질지언정 결코 물러서는 일이 없다는 럭비부를 찾았는데요. 럭비 불모지에서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장병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그렇지! 파이! 셋! 셋! 이번에 챔피언십 포인트가 찾아갈 종목은 바로 상남자들의 스포츠 럭비입니다. 몸이 부서질지언정 결코 뒤로 돌아가는 일은 없다고 하는데요. 수사불패의 군인 정신을 어떻게 함양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운동하기 전에 좀 이제 분위기도 올리고 이제 좀 재밌게 약간 럭비랑 좀 약간 비슷하게 게임 저희끼리 하고 있어요. 감독님 이거 어떤 훈련인가요? 패스의 기본입니다. 럭비는 패스 캐치가 기본이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으면은 뭐 축구가 킥을 못 차면은 축구 선수가 될 수도 없듯이 럭비도 패스가 안 되면은 그래서 항상 패스는 습관처럼 잘 할 수 있어요. 그렇지! 파이! 셋! 체력 소모하시면서 연습하는데 좀 오래 걸리고 자세 만드는데도 좀 힘들어가지고 많이 연습하는 편입니다. 시합에서는 상대방이랑 직접 힘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든 편입니다. 네, 장병들은 게임과 같은 형식으로 훈련의 집중력을 높이는 그런 연습들도 많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저 골대까지의 거리는 약 40여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볼을 차서 넣는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쉬운 일이 아닌데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체육부대는 오로지 운동만 할 수 있고 이제 저희 뭐 경기력 측면이나 개인 성장을 위한 어떤 환경이 정말 최고이기 때문에 좀 더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직사각형 모양으로 럭비 선수들이 매일 들이받는 히트백. 선수들의 황소 같은 힘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컨택트 훈련에 도전해봤습니다. 안경 벗어야 되죠? 괜히 하다가 자신 없을 때. 예, 뭐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자. 마지막까지 마무리해. 저희 하고 시작하고 싶을 때 시작하면 되나요? 빛이 바뀌었네. 도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야, 지금 교통사고 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선수들 정말 셉니다. 모든 걸 12년 동안 해왔는데
럭비는 그냥 제 자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 하고 자신 있는 게 럭비기도 하고 제 인생에 있어서 럭비가 가장 큰 커리어이기 때문에 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중독인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빠지고 럭비가 뭔지 알게 되면 끊을래야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경력 단절을 하지 않고 자기네들 할 수 있는 그 럭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경기력에 있어서도 선수들이 분명 성장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부딪히고 함께 일어나는 모든 순간이 모여 진정한 팀으로 탈바꿈한 국군체육부대 럭비부. 서로를 지키는 마음과 믿음으로 전우회를 다지고 수사불패의 군인 정신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KFN 뉴스 홍민아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공군이 강릉기지에서 실제 활주로 피해복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활주로 피해복구 능력과 항공작전 지원 역량 제고를 위해 진행된 훈련에는 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 91항공공병전대 장병 15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첫째 날에는 적 공습으로 기지 활주로에 폭파구가 생성된 상황이 부여된 후 활주로를 복구하는 훈련이 실시됐으며 둘째 날에는 SE-88을 복구된 포장면에서 주행하며 동계 기간에 안전한 제설이 가능한지 검증했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2022년 11월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 어뢰산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 신원을 국군 수도사단 소속 고 이봉수 하사로 확인하고 호국의 영웅귀환 행사를 열었습니다. 고인은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던 시기 국군 수도사단이 안강, 포항, 경주 일대에서 북한군 12사단의 남진을 저지한 기계 안강 전투에서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고 이봉수 하사의 신원은 고인의 막내 동생인 이봉구 씨의 적극적인 시료 채취 참여 덕분에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병무청이 산업지원제도 운영을 위한 2026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 배정 기준을 고지했습니다. 산업지원제도는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개발, 제조생산 또는 승선 분야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 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은 전년 대비 200명 감소한 6,300명입니다. 또 올해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확인을 받은 기업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추천권자에 가점이 부여됩니다.
6월 2일 기상정보입니다. 6월의 첫 월요일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와 구름 많은 날씨로 인해 주말 대비 더위는 한풀 꺾였습니다. 오늘의 대기질은 보통입니다. 오늘 남부 지역으로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으며 중부지방은 1에서 5mm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으로 구름 많은 후 개겠으나 동부산지로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남부지방은 비가 온 후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8도, 청주 계룡 14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 서울 계룡 27도, 원주 29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은 강수와 구름으로 인해 지상 및 항공작전에 일부 영향 받겠으며 해상작전은 파고와 강수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일요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금요일까지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